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4일 오후 2시 9분입니다. 약 10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무런 서류 없이 바로 마스크를 낀 채 한 1분 남짓 사직에 대한 변을 피력했습니다. 그 내용이 아주 잘 정리된 글입니다. 문장이 짧을수록 임팩트가 강하다는 게 이런 문장입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거의 완벽한 문제입니다. 완벽한 문제라는 것은 여러 사안을 고려해 가지고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가장 짧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재인 정권이 독재로 가고 있다는 말을 점잖게 표현한 거죠. 헌법을 파괴하면 그게 독재 아닙니까?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윤석열 총장의 논리 구조를 보면은 헌법과 국민입니다. 헌법과 국민은 주권자죠. 그러니까 헌법과 국민에 의거해서 논리를 펴니다. 국민에게 이게 돌아간다. 즉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폐지해버리면은 이른바 거악들, 정치꾼들, 그리고 졸부들, 사기꾼들이 판을 치고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들이 다 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올렸다는 것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이 만들어낸 이 사법체계를 의미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치, 아니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 문명의 기초입니다. 문명을 한마디로 정의하려면 법치입니다. 법치가 사라지면 장갈로 갑니다. 야만으로 갑니다. 그런데 지난 70여 년 동안 쌓아올린 이 상식과 정의에 기초한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야만 정권, 어떻게 보면 반역 정권,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왔는데 총장으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검찰에서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그러나 요 다음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도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국민이 나옵니다. 이 말은 거기 정치부 기자가 있었다면은 정치 참여,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렇게 아마 기사를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정치하겠다는 말은 없지만은 정치 참여를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어나겠는데, 이제 관심이 윤 총장이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관심이 이제 한 시민으로 들어가는 윤석열 씨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무입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도 정치고, 킹메이커가 되는 것도 정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정치고, 시장이 되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리고 정당 원이 되어 가지고 마이크 잡고 유세하러 다니는 것도 정치입니다. 정치를 해야 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이분이 실감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냐 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우리 민족사에서 독립운동 시기와도 같고 김일성이가 남침했을 때 있었던 그런 전쟁 상황과 같은 겁니다. 정치에서 지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의 자유, 생명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면은 한국 국적자라면 누구든지 싸워야 합니다. 그 싸우는 방식이 바로 정치죠. 정치가 뭡니까? 모택동이 정치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정치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고 전쟁은 피를 흘리는 정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던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은 독립운동 시기 때 독립운동 해야 되는 것, 6.25 때 총을 들어야 하는 것과 같은 국민된 의무라는 뜻입니다. 의무.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요 뒷문장이 참 균형이 있습니다. 지지해 주셨던 분들이나 비판해 주셨던 분들 다 나라를 위해서 한 것 아니겠느냐. 다 감사한다. 요 문장이 이분의 인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통 저를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죠. 그러나 뒤에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딱 그러고 딱 들어가 버렸습니다. 요 한 1분 남짓한 내용에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또 보탤 것도 없어요. 이분이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연설문 같은 거 보면은 논리 정연합니다. 헌법 정신, 자유, 그리고 상식, 그리고 국민 주권론에 입각한 연설이므로 그게 사실은 대통령 연설하고 같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닙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연설할 때 헌법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링컨의 모든 연설은 다 헌법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링컨. 헌법이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또 대통령의 제1직무가 헌법 수호인데도 헌법을 소홀히 하니까 대통령의 연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헌법의 힘, 국민의 힘을 자기 연설에서 또는 코멘트에서 논평에서 인용을 하니까 이렇게 감동적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사표를 낸다? 사표 수리한다? 또는 사표를 반려한다? 지금 반려해도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나왔습니다. 4월 2일, 3일이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그러니까 선거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선거는 보통 선거가 아닙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여기서 만약 양쪽 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이긴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권 교체론, 정권 심판론이 힘을 세게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9개월, 11개월 뒤에 2022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판도가, 정치 판도가 거대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들어서 정권 심판론으로 이게 민심이 대세가 기울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기폭제를 만든 사람은 윤석열 총장이고 오늘 있었던 국민의힘 경선에서 오세훈 그리고 박형준 두 사람이 뽑히고 오세훈 씨는 안철수와의 최종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야권으로 주도권이 넘어온 느낌이 듭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최근에 국민을 그야말로 개돼지로 보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어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검찰 해체라는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느냐. 국민은 주권자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개돼지로 보는 방식은 두 가지죠. 하나는 그냥 폭력으로, 국가 권력으로 막 누르는 거고, 또 하나는 미끼를 던지는 거죠. 먹이를 던지는 거죠. 사료를 던져주듯이 국민들에게 뭐 재난지원금 등등 해가지고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선심 쓴다. 그러면은 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타락해가지고 결국 물 주는 사람 쪽으로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이 정권이 가덕도 공항, 수십조가 들어가는 가덕도 공항을 아무런 타당성 조사 없이 밀어붙일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가 하면은 요것대로 하면요, 앞으로 대한민국 가장 빨리 망하는 방법이 요 특별법입니다. 그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막 그런 주장을 하면은 다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검찰 해체라는 아이디어를 냅니까? 세상에. 검찰 해체라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냅니까? 이 강도단이 경찰서 해체하자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은, 이 정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으면, 정권이 바뀌면은 감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런 짓을. 여기에 현재로는 국민들이 속지 않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강합니다. 그리고 가덕도 특별법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더 많아요. 그리고 검찰청, 검찰 해체에 대해서도 반대론이 많습니다. 이 지금 저울이 파르르 떨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오늘 사퇴선언이 정권 심판론으로 저울의 추가 확 기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권 안에서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해체 이거 너무 서두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권 내 강경파가 밀어붙이니까 윤석열 총장의 반격이 나왔습니다. 이제 여권 권력층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정권은 안에서부터 먼저 무너집니다. 그게 윤석열 총장의 오늘 사퇴로 해서 촉발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이번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의미가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적 선거가 될 판입니다. 임기 1년짜리 시장 후보를 뽑는 그 행정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온갖 거짓말로, 온갖 반역질을, 그리고 온갖 부패, 온갖 선동을 해온, 그래야 국민을 개돼지로 본 이 문재인 정권의 심장에 윤석열 총장이 최후의 비수를 꽂은 날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